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민주당 내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계 중진 4명이 출마하면서 이재명 지키기를 내세우는 모양새죠.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 당내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이재명 지키기 총력전에 이 나선 모양새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어려움에 처하자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며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금 현재 이 최고위원들이 아주 직접적 책임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가결이 되면서 지금 지지자들이 상당히 지금 격앙된 모습을 또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보신 것처럼 주말 동안 도심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한 비판, 또 영장심사 기각 탄원서 서명운동,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변인께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를 너무 정치화시킨 나머지 네. 지지자들께서 좀 과하게 반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얼핏 보면 한 20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한 탄핵 심판 의결, 이 과정 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때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예. 여기에 대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나라. 이 결정이에요.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촛불이라는 어떤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을 이렇게 자주 쓰면요 관성적이 돼서 예. 더 이상은 이 촛불에 대한 어떤 수수성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항을 한다면 법원에서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어허.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동영상도 보면은 예. 대표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 하면서 이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의결에 대해서. 예. 그러면 법원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렇게까지 따져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정치 과잉화된 현상이다. 지켜보고 영장 발부된 다음에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좀 과잉화됐다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요. 전국 시도당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선 사법방해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동원령 이렇게 다 요청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원령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지층 결집,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당내 분위기 자체가 예. 어떤 심리적 분당 상태로 이야기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고요. 예. 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어떤 반발, 이것 또한 지금 거세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예. 결국 이 당원들을 좀 달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당원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결국은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고 절박함을 담아내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칫하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보자. 우리의 의견을 사법부에 전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사의 표명했는데 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보류 상태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나 뭔가 이런 당의 어떤 심적 어떤
갈등이 네. 최고조로 이른 상황 속에서 예. 이를테면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를 어떤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 사퇴시키고 또 비명계의 어떤 대표로 볼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의는 바로 수리하면서 네네. 또 조정식 사무총장은 임명직입니다만 그렇죠. 사의 표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약속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지금 질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친명계와 비명계 목소리를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결표를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고 급기야 대표 단식을 말리러 간 문 대통령에겐 출당하라는 연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공개적으로 가결표를 던진 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이러면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체포한 가결의 책임은 이제 비명계에게 물으면서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수석 최고위원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실질적인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게 들리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누굽니까? 80년대에 이 학생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인데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투쟁 대상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내 외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부의 비명계 의원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징계해야 된다. 대표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강경한 의견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40년 전에 정치인식으로 정치를 끌고 가고자 하는 분이 제1야당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분명히 정치라는 것은 심판자인 국민을 향해서 뭔가 설득하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의 통합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소수로 볼 수 있는 비명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 순간 거의 질식 상태로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으로 가기 어려워 보이는 모양새다라고 이제 밖에서 이제 진단해 주셨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심리적 분단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언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자, 박광원 원내대표가 체포 가결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물러났어요. 이제 지도부에 남아 있는 건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뿐인데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 4명이 모두 다 친명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로 친명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지금 이 당의 갈등을 수습하는 것, 이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를 놓고 사실은 표대기를 통해서 나가겠다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 다시 말해서 친명계 지도부가 가결 비판론을 등에 업고 또 원내 지도부 교체에 들어간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만에 하나 구속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당 원내대표가 당대표 거리시 직위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 지도부가 결국은 이 지도권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속에서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박한 심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친명계의 절박한 심정이지 민주당이 절박한 심정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의 어떤 이 갈등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절박함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지도 체제를 일원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고 하는 어떤 당내 여론에 어떤 집중하는 모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갯다리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단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을 보이라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 야당 분열 상황이 글쎄요. 여당의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오히려 좀 여당의 위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총선을 앞두고 본다면 네. 선거라는 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가 국민들께 뭔가 표를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당이 잘못한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느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 저희의 길을 가는 거죠. 다만 예. 지금 민주당의 상황만 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명계가 소수다.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당내에서 투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비명계 분들이 과연 그 당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비자발적으로 정계 개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비명계가. 그렇게 된다면 표가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만 본다면 저희 쪽에 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는 당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재명 리스크가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 상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렇죠. 이재명 리스크가 정리된다는 의미는 아마 비명계 또는 중간에 있는 분이 민주당의 리더십을 창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명계, 친명계 다 아우른다는 얘기인데요. 예. 뭐 저희도 그와 비슷하게 똑같은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당연히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쭉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는요. 친명 일색 지도부에 대한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의원 목소리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내대표를 이제 소위 그쪽 이재명 대표의 그 친명계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강할수록 더 부러집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망조가 들은 거예요. 글쎄요, 이상민 의원 망조가 들었다는 다소 좀 과격한 표현까지 했었습니다만 이 내일 원내대표 선거 이 대표 영장 심사와 같은 날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친명계 원내대표 선출하겠다 이런 포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날짜를 내일로 잡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그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상황이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서둘러서 예. 어떤 접수도 받고 일정을 잡게 된 것 같은데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만 예.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등록한 후보 4명 다 사실상 친명계 후보로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친명을 보죠. 범친명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현재 지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 구속 여부를 떠나서 뭔가 이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고 또 당의 분열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성찰과 통합적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당의 어떤 단기적으로는 수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당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명계가 결집해서 어떤 그 대표를 선출하는 요렇게 계획까지 짜는 요 모양새가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게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또는 뭐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를 갖는 것이 네네. 당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또 어떤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성찰과 반성의 모습이냐 네네. 민주당이 통합적 어떤 그 운영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민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옥중 공천을 거론하고 있고요. 또 유시민 작가는 옥중 출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무슨 대비하는 모양새인 것 같지만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런 모양새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끝까지 끌고 가는 건 좋은데 옥중에서 뭘 한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겠습니까? 네. 저는 인지 부조화 또는 거대한 부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시민 예. 작가 또한 80년대 학생운동 하시던 분이니까 인식 자체가 40년 전에 박제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해요. 네.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그럼 옥중에서 공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전국 253개 지역에 하나하나 다 심사를 해서 한 명의 후보자를 예. 지명을 하거나 또는 결정을 해야 할 거고 또 비례대표도 선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방대한 작업을 옥중에서 대표 1인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작은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시스템이 없고 민주당이 1인 치하로 운영되는 정당이냐. 예. 그런 의구심만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옥중 출마, 옥중 공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해당 행위라고 저는 봐요. 과연 이게 민주당이냐 이재명 당이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든 이 영장이 기각되든 민주당에서는 거센 후폭풍일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분당도 사실 뭐 거론이 여기저기서 이야기 나오고 계시고 아까 정기남 전 대변인께서도 심리적 분당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음속에서야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될 거라는 생각 같은 건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내일 있게 될 영장 실질 심사 여부에 따라서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든지 또는 기각이 된다든지에 따라서 다소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 현재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뭐 옥중 공천을 거론하거나 예. 어떤 뭔가 지지층의 결집을 최대한 끌어내고 또 원내 지도부도 친명계 지도부로 또 교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좀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에 반해서 비명계라고 이른바 칭해지는 일부 의원들은 다소 좀 구심점을 잃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 체포동의안 가결 당일날 심야 의청을 통해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사실상 축출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전부 일괄 사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후에라도 예. 결국은 이 비명계로 칭해지는 네네. 소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예.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예.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뭐 분당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이지 예.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그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체제가 강화되는 예. 그런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뭐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비명계 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강성진 지지층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결집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명계의 생각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뭐 사실상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비명계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들이 당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건강성을 과연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당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짚어봐야 할 그 터닝 포인트가 이재명 대표 내일 있을 영장 심사겠죠. 아무래도 이제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을 중단을 하고 출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할지도 지금 궁금하고 또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는 걸어서 심사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결과가 중요한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영장 발부에 더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네. 뭐 기각될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판사가 어떤 식으로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 그 부분을 언급하냐 여부인데 지금 대체적인 의견들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단식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인신구속하는 게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 기각이 될 수도 있으나 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범죄 혐의가 소명은 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된다고 볼 때는 예.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영장 기각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위력의 영향력의 복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혼란은 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장 담당하는 판사가 결론은 가짜 뉴스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인민재판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판사 개인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수의 힘으로 뭔가 뭐 탄원서를 낸다든지 해서 어떤 절차적, 법률적인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틀어보겠다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 거죠. 김의겸 의원은 워낙에 가짜뉴스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그래도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 신분을 가진 분들의 저러한 사려규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영장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